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금리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금리 얘기를. 그래서 이런 한 달 전쯤 이야기죠. 한국은행이 한 말은 무엇이냐? 아파트가 고평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미국 은행이라든지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은행이라든지 연준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어쨌다 이야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그런 논의, 그런 아젠다가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아젠다가 나왔다가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금리 인상 시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전문가들 이렇게 말하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을 거다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한 거죠. 이것 보세요. 2016년에 금리가 올라갔죠. 근데 보세요. 하면서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과거에 있던 금리 인상 사이클 시기를 보면서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끝의 결론은 이제 그걸로 가는 거죠. 결론은 문재인의 정책이 문제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엔 문재인 정책이 문제지. 그러면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왜 부동산 시장을 안 잡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 있죠. 야당 쪽에서는 이제 욕하는 거죠. 왜냐면 정치를 이제 정권이 바뀌면 내가 또 한 자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 있고, 또 지금은 여당 안에서도 이걸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은 다 이런 거죠. 딱 마피아다, 모피아들 때문에 그런다, 금융위원회에 있는 은행 응피아들 때문에 그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정책을 하는데 이 정책이 잘못됐고, 이거는 마피아들이 있다, 모피아들이 있다, 이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무슨 정책을 썼어야 된다, 이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내 생산성, 1인당 GDP, 그게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월급이라고, 사실 그게 월급이란 거예요. 월급.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냐? 32,000달러 정도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32,000달러 있다. 그러면 왜 부동산이 항상 우상향이고, 서울 아파트 우상향이고, 광역시 아파트 우상향이고, 왜 분양가는 항상 올랐냐고 라고 말하면 그냥 경제 성장률이 오른 거예요. 그냥 경제가 오른 거다. 이유는 그거예요. 이유는. 자, 그리고 금리가 있죠. 금리는 어느 시기 때마다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는 거. 올라갔네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잘 보셔야 돼요. 합쳐보면, 자, 우리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뭐냐면 1만 달러 국가 들어가면서부터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 이후부터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는 더 심해졌고, 그 수만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러 정도 갔을 때를 보면 94년도, 자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게 보이죠. 금리를 올렸다는 거.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린 거죠.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994년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이 1만 달러 들어간 거죠. 자,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올린 거예요. 여기서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왜 무너져요? 집값이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집값이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97년도 외환위기가 터지기 그 직전까지 오른 거예요. 그런 거죠. 왜? 경제 성장률이 일어났으니까 올랐다 이런 거죠. 자, 2005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근데 그때 대한민국은 19,000달러, 2만 달러였다고요. 왜 부동산이 폭락해야 되죠? 근데 그 전에 IMF 위기 와서 쭉 집값이 한번 쫙 빠지죠. 거품 빠지고 2004년, 2005년 됐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2만 달러 올라갔어요. 1만 달러 국가 때 위기 와가지고 어떻게든 수습해서 2만 달러 됐는데 왜 집값이? 그러니까 그 무너진다는 상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16년이요. 16년 미국과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16년 돼가지고 대한민국 3만 달러로 올라갔는데 왜 집값이 무너지냐고. 그 말이 안 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잘못됐다. 아니면 모피하다. 금융위원회가 잘못했다. 무슨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뭐가 무너지고, 그 더 웃긴 거는, 자, 이 시기 때 제가 뭐라 했죠? 문재인 정책이 되면, 네, 안녕하세요.
앞비오입니다. 제가 다 맞췄잖아요. 저만큼 잘 맞힌 사람에서 아이 대한민국 국가 4만 달러가 돼. 당연히 부동산이 오르지 멍청아. 깝깝한 놈아. 내가 맞췄잖아요. 제가 이 정책은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 멍청한 놈아 4만 달러가 되면 당연히 오르는 거. 헛소리. 나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당연한 거 아니야? 월급이 올랐는데 깝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깝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결론은 무엇이다? 결론은 이게 뭐예요? 결국엔 금리 인상했는데 그 전에 1만 달러씩 올랐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 한 개 더 생긴 거. 대한민국 국가 한 개 더 생겼다. 대한민국 국가가 한 개 더 생겼다. 대한민국 국가 한 개 생겼다. 이게 뭐예요 이거?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4만 달러 갔어. 그럼 삼성전자 한 개 생기고 LG전자 한 개 생기고 대한민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 몇 개 생겨. 그 기업들이 생겼으니까 갔겠지 4만 달러를. 그랬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 왜 무너져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아니 대한민국 4만 달러를 가려면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었고 전 세계에 납품하고 LG전자가에서 만드는 무선 모드 자동차들 다 배송을 해주고 있는 시대가 4만 달러인데 왜 무너져? 답이 없는. 그러면 그때 가면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오르지. 당연히 대한민국 정규직들 월급 다 올라 있는데 그럼 또 그때 가서 제가 뭐라 했나요? 제가 맞췄죠. 저만큼 잘 맞춰서 깝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깝깝한 소리를 전부. 자, 그래서 대한민국 아파트 고평가됐다. 이거 한국은행이 말했어요. 그러면 미국 2023년도에 금리를 올린대요. 그 전에 올리면 2022년도고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부터 올린대요. 지금 이건 뭐예요? 이 말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거지. 39,000달러 있어야 되는 거. 39,000에서 4,200달러, 42,000달러 있으면 미국 금리 온다면 집값 왜 무너져? 안 무너지지, 당연히. 주식은 4,000포인트로 가는 거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1,000포인트 있는 게 1,500에서 2,000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럼 내가 맞췄잖아요.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제가 2006년도에 봤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아니, 뭔 개소리를 하고, 아니, 당연히 GDP가 10,000포인트가 더 올라가고, 지금 대한민국이 한 개 더 생겼는데, 당연히 말 같지를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게 뭐예요? 4만 달러 올라갈 거. 지금 우리가 이탈리아, 스페인하고 지금 어깨 나란죠. 이탈리아, 스페인, 보면서 대한민국은요 이탈리아 스페인만큼 잘 살잖아요.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보다 잘 살. 아니 그건 아니죠 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4만 달러 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하고 동일하죠. 우리가 독일하고 프랑스 그 중간 사이죠. 이지라는데 부동산 왜 무너져? 안 무너지죠. 분양가가 그러면 지금 분양가가 비싸? 왜 비싸? 지금 40% 분양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다. 그래서 무엇이냐? 이게 물어보는 거죠. 금리 인상 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큰 영향이 없겠죠. 아무래도 단 대한민국이 39,600달러에서 42,600달러 정도에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런 거죠. 금리를 올려봤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오르죠 한 거죠. 근데 결론은 무엇이에요? 갔어요? 안 갔죠? 안 갔다고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다.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 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이다? 자, 현 아파트 분양가가 진짜 가격이에요. 진짜 가격. 그나마 진짜 가격이에요. 그게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가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그 아파트란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그 아파트가 사실은 그 분양가가 서울, 경기도 노동자들이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진짜 가격이란 거예요. 그게 진짜 가격. 그런 거예요. 진짜 가격. 유일한 진짜 가격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수준밖에 안 돼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원래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애들이 지방에 있는 애들보다 아파트 평수가 더 작은데 원래 살아요. 그런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런 것 뿐이다. 그게 전부 다죠.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금리가 인상하면 대한민국 GDP가 1만 정도 더 올라가 있으면 금리 인상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라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한다는데 전혀 오른 게 없어. 전혀 오른 게 없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내려갔다. 이거 다 헛소리죠, 사실은. 사실은 다 헛소리예요. 무슨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래요. 사실은 원래 그 당시에 미국의 무슨 투자자들이
위대한 투자자들이 막 미국의 위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나왔고 대한민국이 이 뭐 코로나 터지 이전부터 했던 얘기가 다 뭐예요? 결국엔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좀비 기업들 여기서 빚을 못 갚다 빚을 못 갚는다 지금 이거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구조조정 안 하고 어떻게든 뭐다 금리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쓴 거지. 결국엔 쓴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왜? 어쩔 수 없죠. 돈을 풀어댔으니까. 그 구조조정을 안 해버린 거니까. 그런 거죠. 구조조정을 했었는데 구조조정을 안 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별 문제 없다. 대한민국에 39,000달러 있는데 뭐가 무섭냐?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39,000달러냐? 그러면 아니다. 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